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4년 개장 예정인 영천 경마공원은 연간 200만 명이 방문할 전망입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화려했던 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청송군이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송 사과빵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앞두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국가철도망 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망이 남북축 위주로 발전해온 만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간 연결 철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건의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동서축 방향의 교통 연계성 강화를 통해 납부한 중부 내륙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충청 남북도 등 3개 도지사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데 이어 중부권 12개 지자체도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철도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그러니까 철도망 계획의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201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정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당위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죠. 충남북 지사님, 경북 지사님 공동 건의문을 냈고 저희 이제 12개 시장 군수들이 또 이 시민들 여기 한 300만 명 정도가 살고 계신데 10%가 넘게 지금 이 서명을 받아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충북 청주를 거쳐 경북 울진에 이르기까지 12개 시군을 아우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반영 여부는 이달 말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금동 봉황장식 자물쇠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화려했던 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한 건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내쫓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건물 용마루 양끝에 장식하던 기와 치미입니다. 용의 꼬리를 닮은 형상에 1m를 훌쩍 넘는 크기는 당시 사찰의 위용은 물론 신라시대 건축 기술을 짐작케 합니다. 화려했던 신라 불교 문화는 이번에 처음 공개된 금동 봉황장식 자물쇠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난해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봉황의 비늘과 날개 깃털 등의 문양을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좀 주목될 만한 것은 사천항사지, 인왕동사지, 그리고 분황사에서 출토된 경주 지역 치미들을 한자리에 전시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황룡사지 출토, 봉황장식 자물쇠도 전시회에는 문화재 관련 분야를 전공 중인 지역 대학생들도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진행하고 있는 문화유적 공동 발굴조사 프로그램을 확장해 출토된 유물을 학생들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사진전까지 함께 마련한 겁니다. 저희 연구소가 진행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형태의 교육의 장으로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또한 지역에 있는 대학에게 새로운
교육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사찰의 생활과 장엄, 의례와 관련된 유물 200여 점은 물론 영상과 사진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말까지 경주문화재연구소와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상북도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서 군위군이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오르막을 기록했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이라는 대형 호재가 주요했다는 평가인데요. 이처럼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가 31일 결정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23만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62%, 전국 평균인 9.95%보다 1.33%포인트 낮았습니다. 반면 군위군은 전국 평균보다 5% 이상 높은 15.22%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군위군은 지난해에도 1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유치라는 대형 호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계속 오르는 땅값과는 달리 인구는 반대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신공항 유치가 확정된 이후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인구는 35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인 초고령 도시인 만큼 인구 자연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해 군위에선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6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하는 지방소멸 위험지수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에도 긍정적인 전망은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에선 전국 상위 10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역재생 잠재력 지수는 해당 지역에 임신 가능한 여성 가운데 자녀를 2명 이상 낳는 비율을 뜻하는데 지수값이 1 이상이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다 통합신공항 이전을 마치면 군부대 근무자와 가족, 신도시 생활편의시설 종사자 등 직간접적 인구 유입이 2만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대구시 편입과 공항 건설에 따른 대도시와의 접근성 확대도 인구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HCN 뉴스 김도리입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 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 교육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와 서년들의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이 인성교육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온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인데요. 이야기 할머니가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서 활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저는 2011년도부터 제3기 이야기 할머니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곽영애 할머니입니다. 암이라는 큰 병이 오다 보니까 이 안동지역으로 오면서 이야기 할머니를 접하게 됐어요.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손주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벌써 10년이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나이가 되어서 뭔가 좀 축 처질반다 하고 할 텐데 언제나 이 애들을 만나러 간다는 이 힘에 꿈에 부풀러서 매일 애들을 만나러 간다고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애들한테만 갔다 오면 좋은 기를 많이 받아가 오죠. 애들과의 활동이 너무너무 저하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외우는 것도 그렇고 또 좀 더 활기차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학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머니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장에 설 수 있다 싶어서 어디를 가든 할머니들 보고 국학진흥원의 이야기 할머니를 도전을 하라고 말을 많이 하죠.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학진흥원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오든지 하면 저는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작지만. 나이가 70이 넘어갑니다만 제 삶도 돌이켜보면서 저도 지금도 배울 것이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옛날 성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전래동화라고 하지만 전해 내려오는 것 속에 저도 느끼고 배우면서 어린이들에게는 옛날 우리 성인들이 어떻게 하면서 생활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했는지를 애들한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거듭을 하면서 애들한테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시골에는 병설학교에 가면은 할머니 하면서 하던 애들이 한 1년, 2년 뒤에 다시 그 병설 유치원을 갔는데 저기서 할머니 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하면서 탁 끌어안는데 그럼 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만큼 컸구나, 잘 컸네 하면서 너무 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그 애를 안았을 때 이 가슴 뭉클함은 정말 전할 데가 없어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에 부분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그걸 정신적으로 이겨내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야기를 계속 애들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은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 제목 나와라 뚝딱. 오늘 이야기는 냄새값, 소리값입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이쁜 손 하나 둘 셋 넷 이야기 시작. 우리 모두 신나게 잘 들어보아요. 귀는 쫑긋 눈은 반짝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넷 출발합니다. 빵빵. 영천 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마사회는 3일 경마공원 건설을 위한 건축 허가를 영천시에 접수할 예정이며 오는 9월쯤 허가가 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한 뒤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천 경마공원은 국내 최초 잔디 주로를 갖춘 국제 수준의 경마공원으로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는 안동 하회마을에 전동차 출입이 금지됩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에서 전동차 사고가 잇따르자 전동차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임시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재 안전요원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특히 마을 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차량 관제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하회마을 내에서 관광객 등 3명이 전동차에 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송군이 지역 특산물인 사과를 홍보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송 사과빵을 개발했습니다. 청송군은 사과빵 홍보를 위해 군 청사 앞을 시작으로 장터와 면사무소 등 주민과 관광객들이 모이는 장소에 즉석 시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과빵 판매 희망 업체를 모집해 제조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산 후 산모 4명 중 3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산후조리 방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배우자까지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20여 년 동안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김혜정 대표에게 듣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혜정입니다. 산후조리원 역사가 1999년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20년 넘게 또 산후조리원 역사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조리원을 시작했을 때는요, 사실은 모든 친구, 친지, 가족이 전체로 조리원으로 이제 면회를 오고 거기에서 담소 나누고 이런 분위기로 시작을 했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메르스나 신종플루의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되면서 면회 제한이 이제 서서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시부모님, 양가 어른들까지는 사실 요 장소가 면회실이거든요. 휴게실이고 면회실인데 시어른까지 양가 어른들은 이미 뭐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또 거기에 공감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는 코로나의 어떤 확진자 수에 따라서 그래도 좀 풀었다가 대부분은 또 남편까지 제한을 하는 상황이 되고 큰아이까지 못 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둘째, 셋째 엄마들은 그 심리적인 또 걱정과 큰아이 때문에도 오래 조리도 못하고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또 보호자 남편분이 못 오시는 상황이 되니까 또 그걸로 인한 우울감을 더 하소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호르몬의 변화로 1, 2주간의 산모의 우울감을 어떻게든 더 이제 완화시켜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특히 모유 수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와 이행료가 나오는 1, 2주 시기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성부는 하늘에서 신이 내려준 아기한테 특별한 또 음식이기 때문에 엄마들로부터 모유 수유를 특히 권장하면서 지도해 줌으로써 또 엄마의 그 안정적인 호르몬으로 또 행복감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분만을 하고 나면 아기를 한 번도 못 낳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아기는 이미 젖병이 많이 길들여지고 또 초유도 먹일 기회를 많이 놓치고 오는 것 같고요. 1, 2주는 아기가 미숙함이 있는 조리원 시기에는 아기가 덜 보채고 덜 울고 아주 순한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는 날 오후부터 아기는 조리원에서 있는 신생아 모습이 아니고 이제 미숙함에서 벗어나는 성장을 기본으로 둔 아기들이다 보니까 성장통을 많이 앓는 모습이 보채고 우는 이런 아기들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집에 가면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또 아기를 안고 우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아기 먹는 습관 잘 들이는 방법, 또 트림을 잘 시켜줌으로써 아기 배앓이를 좀 적게 하는 방법, 그리고 먹는 습관을 잘 들이는 그런 요령이라든지 가족들을 도우미들을 잘 리더하면서 2주만 이렇게 어떤 교육에 의한 이런 지침대로 하시면은 여러분은 2주 뒤에는 행복한 육아의 길로 분명히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교육을 1:1로 퇴원 교육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가 2일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지역은 지난 2월 마련한 수성구 경산시 경제협력 기본 구상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 추진, 화장장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 공유와 교육 문화교류 확대 등에 함께 힘을 쏟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